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예, 4학년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수업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취업이라든가 승선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을 텐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도 열심히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힘내시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봅시다. 예,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기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전기기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를 지금 수업하고 계시죠? 동기기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서 많이 접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승선하실 때 주로 발전기, 동기 발전기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직류기를 접해보지는 않으셨으나 동기기와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직류기도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 자, 그런데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정류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자, 크게 구별하면 이 정도. 자, 그럼 계자는 뭐다 그랬습니까? 예, 자속 파일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구자석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도 있었다. 자, 전자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전기자는 뭔가요? 전기자는 전기자라고 하면 계자가 N극, S극.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기 하실 때 회전 전기자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전 계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것들은 바로 뭐다? 회전 계자형이다. 자, 회전 계자형이라는 얘기는 뭐다? 자, 이렇게 N극, S극. 지금 N극, S극. 자, 얘는 몇 극이죠? 예, 2P. 자, 2극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변에 얘가 회전을 하고, 자, 그다음에 케이싱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 있는 거다. 구조다. 그렇죠? 케이싱에 권선이 감겨 있는데 이 감겨 있는 권선이 바로 뭐다? 전기자다. 그리고 이 전기자에 바로 뭐가 발생한다? 예, 이런 교류가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럼 코일이 삼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삼상 발전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를 붙이면 된다? 동기. 예, 삼상 동기 발전기. 자, 이런 구조로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전기자 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기자 권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자가 뭔지 아시고 있고, 그쵸? 자, 권선이라는 건 뭐다? 권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권, 파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자, 중권은 어떻게 하는 거다? 중권은 빙글빙글빙글 감고 또 빙글빙글빙글 감고 이렇게 가는 거다. 자, 파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감는 거다. 자, 이런 구별 하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전기자 권선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페이지 134페이지 교재 134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분포권, 그 다음에 집중권, 분포권은 뭐라는 거예요? 분포권은 여기 N극, 여기 S극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다음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겠죠? 권선이 감겨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여기 탁 잘라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극, S극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자, 그다음에 전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기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홈이 있다. 홈이. 자, 그래서 분포권이라는 건 뭐다? 분포권이라는 거는 한 극당, 한 극당, 그다음에 한 상당. 왜냐면 삼상의 경우에 그 얘기는 요 얘기하고 얘기 드릴게요. 자, 1극에 하나의 극에 한 상에 전기자 홈의 수가 한 개인 게 집중권이다. 집중권. 그렇죠? 제가 그림을 요 밑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요렇게. 자, 그럼 집중권은 한 극당, 한 상당 전기자 홈이 몇 개다? 한 개인 것이 바로 집중권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삼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상. 예, 그럼 한 극당 홈 수는 3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 상당은 한 개가 되는 거지. 이게 3개라고 해서 집중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극, 한 상당 전기자 홈수가 한 개다. 자, 그러니까 삼상인 경우에는 한 극당 전기자 홈이 몇 개겠어? 3개겠죠. 예,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분포권은 뭐다?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자, 2개 이상이다. 자, 그러니까 한 상에 홈이 2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얘도 삼상이면 이 홈이 몇 개겠어요? 6개죠. 6개. 그렇죠? 6개. 그렇죠? RST. 얘도 RST. 자, 그래서 분포권, 집중권, 중권, 파권 얘기 다 했어요. 자, 이 중권, 파권, 분포권, 집중권 다 무슨 얘기다? 전기자 권선에 대한 얘기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동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제 이제 승선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육상이라든가 아니면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는 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유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류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는 또 스스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겠죠. 예,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공부하실 때 참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도 더 빨리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응도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하나하나라도 조금 더 머릿속에 되새기고, 그다음에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꼭 지금 여러분들 직육이나 동기기나 사실 거의 유사하죠. 예, 그래서 어차피 둘 다
계좌, 그 다음에 전기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네,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유사하니까 조금씩 뭐 다른 건 있습니다. 다른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노력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화면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전기자 권선에 관계돼서, 자, 전기자 권선에 관계돼서 자, 전절권과 단전권의 단자죠. 단절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절권과 단절권은 좀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미 수업하신 내용인데 어차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힘내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기자를 어떻게 권선하느냐 그 얘기인데, 자, 앞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전절권이 뭐고, 자, 단절권이 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자, 집중권하고 분포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 전절권, 그 다음에 단절권, 집중권, 분포권은 오늘 하는 내용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권은 뭐라고 그랬죠? 한 극당, 한 극, 한 상당, 자, 전기자 홈이 한 개에 있는 거죠. 한 개. 자, 분포권은, 자, 그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개. 자, 그럼 삼상이면 요 홈은 세 개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건 한 극당, 한 극, 한 상당 세 개니까 삼상이면 9개의 전기자 홈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13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절권과 단절권이에요. 전절권과 단절권. 자, 그러면 전절권이 뭐냐? 지금 보니까 136페이지에 그림 3-23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삼상 전절 중권이래요. 자, 전절권이에요.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셨던 RST 삼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전절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도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N극, S극, N극, S극. 자, 이건 동기 발전기예요. 동기 발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회전 계좌형일 테니까 요 N극, S극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N극, S극, N극, S극. 자, 그리고 요 바깥에, 자, 얘는 회전자니까, 그죠? 회전 계좌형일 테니까 이건 계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바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자 권선이 감겨져 있는데, 전기자 권선이 그냥 감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자, 그런데 자, 얘는 N극, S극, N극, S극 몇 극이죠? 예, 4극이에요. 4극. 그래서 P는 4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똑같 나가지고 이렇게 쫙 핀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바깥에 자, 홈이 있는데 그 홈이 바로 이건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한 극당, 한 상당, 자, 홈수가 전기자 홈수가 4개예요. 자, 그러면 한 극당 전기자 홈수는 몇 개예요? 얘가 지금 몇 상이냐면 3상이에요. 3상. 자,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예, 12홈이 돼요. 자, 한 극당 홈이 12개씩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12개씩 배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S극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2개. 됐죠? 자, 그다음에 요 N극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12개. 자, 그러면 요 N극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 여기 4개, 4개, 4개. 아, 여기 2개인데 여기 2개 더 있겠죠? 예. 이렇게 12개, 12개, 12개. S극도 요 D가 좀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알 수 있냐면 이 그림을 보시고요. 자, 이 동기 발전기는 자, 3상이라고 알고 계신데 4극이다. 그리고 한 극당 홈수가 12개다. 자, 근데 4극이니까 이 전기자 홈수는 총 몇 개겠어요? 한 극당 12홈인데 극이 몇 개예요? 4극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48개의 전기자 홈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전절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색깔별로 돼 있는데 여기는 검은색은 A상, 그다음에 요 적색은 B상, 그다음에 하얀색은 C상이에요. 이렇게 3상이잖아요. 그죠? 한 극당 3상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 A상을 좀 볼게요. 요 A상. 자, A상을 보면 자, 여기 권선이 들어갔죠? 권선이 들어갔는데 그 권선이 자, 그다음에 삥 둘러서 어느 자리로 들어가요? 요 자리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한 극당 홈수가 몇 개라고요? 12홈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극 간격. 자, 그다음에 코일 피치예요. 자, 극 간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한 극당 홈이 몇 홈이라고 했어요? 12홈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구조는 자, 극 간격이 얼마다? 자, 12홈이다. 아시겠죠? 극 간격이 요 극이 12. 그럼 그 다음 간격은 1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극 간격은 12홈인데, 자, 코일 피치라는 건 뭐냐면, 코일 피치라는 거는 자, 여기 코일이 하나 들어갔는데, 자, 그다음에 요 코일이 어느 홈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요 홈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자, 그러니까 코일이 이 위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중권인데 어디 홈에 들어갔냐면 바로 12번째 홈. 자, 그러니까 그 간격을 우리가 코일 피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몇 홈이에요? 12홈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극 간격과 코일 피치가 일치하는 권선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절권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극 간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 극당 몇 개냐 이거예요. 한 극당 몇 홈이냐? 자, 그게 극 간격이다 이거죠. N극이 12개니까 그 다음에 12개가 자, S극이 12개, 그 다음에 12개가 또 뭐예요? N극. 자, 이렇게. 자, 이게 한 극당, 그게 극 간격이다. 자, 그 다음에 코일 피치는 뭐라고요? 한 권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 요 간격이 얼마냐 이거죠. 몇 홈이냐? 자, 그게 12홈이다. 자, 그게 바로 전절권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절권은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권선이 들어가고 여기에 권선이 들어가야지 간격이 12홈인데 그래서 극간격과 코일 피치가 일치하는데 자, 이게 1이 들어갔다가 바로 요 지점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극간격은 12홈인데 코일 피치는 12홈이 아니라 11홈이 되겠죠. 즉 코일 피치가 극간격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바로 뭐다? 단절권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되새긴 겁니다. 아시겠죠? 7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그림 3-24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극간격. 자, 극간격은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폴 피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코일 피치.
자, 코일 피치. 자, 그럼 극간격과 코일 피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요 그림 3-24 같은 경우는 N극, S극. 지금 현재는 뭐 그림이 2극만 나왔어요. 실제 얘가 2극일 수도 있고, 자, 일부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극간격이 몇 개냐면 극간격이 12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극이 몇 개? 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도 열둘. 자, 이렇게 좌우간 좀 여기서부터 개수를 셌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12홈이요. 극간격이. 자, 근데 코일 피치가 그럼 어때요? 자, 여기 코일이 하나 들어가고 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자, 풀 피치.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코일 피치가 12홈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무슨 권이 된다? 전절권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 위치 안 오고 이 위치에 오면 어떻다? 이 위치, 아니면 이 위치. 자, 이 위치에 오면, 자, 이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네. 자, 그러니까 극간격은 10인데 지금 실제 코일이 들어간 코일 피치는 10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누기 하면 5, 6. 그래서 6분의 5 피치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 피치는 8분의 6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분의 3 피치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절권이라고 한다. 단절권. 그래서 전절권과 단절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40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상 결선법이에요. 자, 삼상 결선법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자, 동기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기기. 자, 그럼 동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사용하시게 되면 삼상을 사용하세요. 자, 삼상을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자, 이게 동기기 케이스가 있으면, 자, 안에 N극, S극. 자, 뭐 N극, S극 2극이니까 뭐 2극짜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 삼상이기 때문에, 자, 얘는 계좌고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자, 그리고 그게 삼상이기 때문에, 자, 위상차 얼마를 가지고 120도 차를 가지고 권선 3개가 감겨 있을 거라는 거죠. 요 감겨 있는 방법은 중권일 수도 있고 파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절권, 그다음에 반절권, 분포권, 집중권에 따라서 감겨져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안에 감겼는데, 자, 삼상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구조면 다 보세요. 자, 이게, 자, A 권선, 그다음에 B 권선, C 권선이라고 하면, 자, 요 권선을, 자, 요 한쪽 끝에 끝 이렇게 나와 있죠. 선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예, 6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A 권선이라고 하면 이쪽은 A, 얘는 A 다시. 자, 얘는 B, 얘는 B 다시. 자, 얘는 C, 얘는 C 다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권선만 따로 빼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A 권선. 자, 그럼 A 권선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코일을 감겨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아, 요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A, A 다시. 자, 그럼 B도 이렇게 돼 있겠죠? B, B 다시. 자, 그다음에 C, 자, 그러면 C 다시. 자, 요 권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기를, 동기발전기, 삼상 동기발전기를 보시면 안에 단자대 쪽을, 발전기 단자대 쪽을 열어보면, 자, 볼트 배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쵸? 뭐 UVW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U-V-W-일 수도 있고, 이게 A, A-B, B-C,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배선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단자대잖아요, 그쵸? 이런 단자대가 동기기 외부에 이렇게 돼 있겠죠. 단자문을 열면, 그럼 이 안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삼상, 요 삼상 세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Y 결선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도 결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선 3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선 3개가 나오니까 RST 3상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자, 델타 결선과, 자, Y 결선이 있는데 주로 뭘 많이 사용한다? Y 결선을 많이 사용한다. 요 결선법을. 자, Y 결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뭐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선간 전압의 파형이 개선되고, 자, 파형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인파가 이뻐진다 이 얘기예요. 예쁜 사인파가 나온다. 자, 그리고 또 Y 결선으로 하면 뭐가 나오죠? 중성점이 나온다. 중성점이. 그렇죠? 왜? 여기가 중성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중성점이 나온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고조파 저감도 있어요. 고조파 저감.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삼상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Y 결선을 많이 한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그럼 얘를 Y 결선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Y 결선 하려면 물론 델타 결선 하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아주 간단하다. 자, 뭐를 하면 된다. 자, A, B, C를 쇼트 시키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A, B, C를 이렇게 쇼트 시키면 된다. 자, 이 그림에서 하면 U, V, W를 이렇게 한 선으로 쇼트 시키면 된다. 그럼 여기는 뭘로 나온다? 예, 중성점으로 나온다. 중성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U-V-W-라고 하면, 자, 여기 A, B, C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자,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구조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자, Y 결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 아니면은, 자, 요 내부의 명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돼서 요 상 중에 하나가 만약에 뒤집히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뒤집히면.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전압을 여기를 측정하게 되면 무슨 전압이 된다? 예, 상전압이 돼요. 자, 그렇죠? 자, 상전압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요게 지금 중성점이다. 그럼 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테스터기를 연결하고, 그렇죠? 테스터기를 연결하고, 자, B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측정하면 요게 바로 무슨 전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전압이 되는데, 자, 여기 A-B-니까 요거를 제가 A-B-로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아니면 이 명판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배선했는데 불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양간에, 자, 여기 A-B-가 바로 뭐예요? 여기 양쪽을 테스터기로 측정해 보면 이거 지금 무슨 전압이에요? 예,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 자, 그럼 성간전압을 측정하면 여러분들이 요 배선이 맞았다고 하면, 이 배선이 맞았다고 하면 뭐다 이거예요? 자, 상전압의 몇 배가 나와야 된다. 자, 루트 몇 배죠? 몇 배죠? 생각해보세요. 네, 루트 300의 전압이 나오면 요 배선이 정확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측정을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측정했는데 이렇게 측정해보니까, 자, 상전압의 루트 300가 안 나오더라.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요 배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다? 요 A랑 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C와 C-가 뒤집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뒤집어서 배선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무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는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상에 극성이 있다. 그래서 극성을 맞게 여러분들이 배선을 했을 때는 Y결선을 했을 때는 자, 이 성간이 어떻게 나온다?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나온다. 약간 더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자, 힘내서 좀 하시죠.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를 보시면 어차피 140페이지도 여러분들 실무랑 어차피 연관된 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기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A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자, 그 다음에 C 다시,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결선 하실 때는 저렇게 A, B, C 한 선으로 연결하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에다가 R, S 연결하면 자, 이게 삼상 동기 발전기 Y결선이다 라고 아시게 된 거였고 A, B, C는 중성선으로 빼면 된다 알고 계셨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델타 결선을 한다. 자,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델타 결선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 벡터도가 어떻게 되냐면 벡터도가 자, 지금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A 다시가 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B 다시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 다시가 자, 이런 식으로 벡터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Y결선을 연결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자, A 다시를 누구랑 연결한다? 자, A 다시를 C랑 연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누구랑 연결한다? B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연결하고 B를 어디다 연결한다? C 다시. 자, 이렇게 자, A는 B 다시, A 다시는 C, 그 다음에 B는 C 다시로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건선이 된다? 자, 델타 결선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벡터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A 권선은 지금 벡터도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몇 도 차이요? 120도 차죠? 자, 그러니까 B 권선은 요 방향, C 권선은 이 방향 110도로. 자, 이런 구조가 된다. 자, 이게 무슨 권선이 이게 무슨 결선법이다? 이제 델타 결선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하고 나서 자,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측정하면 자, 무슨 전압이 나와야 되겠어요? 예, 상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도 상전압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상전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어디하고 어디 양단에 선을 쟀어요? 예, A 다시와 C 사이에 전압을 쟀죠. 자, 얘는 0V가 나와야 돼요. 자, 왜 0V가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자, 요 라인에 전압을 측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A 권선 그다음에 B 권선이죠. 그 두 개만 벡터도를 그리면 자, A 권선, 자, B 권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자, 벡터 합을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에 의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제가 뭐 했어요? 벡터 합했죠? 자, 방향은 요 방향이다. 이거 중요해요. 자, 요게 A 권선, B 권선인데, 자, 요 방향이니까, 자, 요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면 결과값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요 전압이 왜 0V가 나오냐면, 자, A랑 B 상을 더하면 요런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C 상은 어때요? C 상은 자, 요런 벡터다 이거,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요게 델타로 엮이면 자, A, B 상에 의해서 요런 벡터가 나오는데, 자, C 상은 반대 방향으로 요거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예, 상쇄돼서 0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 요게 상쇄된 걸 확인하는 게 바로 뭐다? 저 여기 A 다시랑 C를 끊어가지고 전압을 측정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예, 0V가 나온다. 그럼 요 벡터가 정확하게 된 거다. 0V가 안 나오면 뭐다? 이 중에 하나가 거꾸로 되는 거다. 아시겠죠?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요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거죠. 이거 좀 요 그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C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 상쇄된다.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예, 쉽게 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재 142페이지에 자, 교재 142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예요. 크기.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해보셨죠? 직류기에서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직류기는 안타깝게도 출력이 직류가 나왔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동기기. 자, 교류 전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 교류는 자, 우리가 뭐 평균값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효값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편하게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자, 자속 밀도를 우리가 자, B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구조를 보면 어떻겠어요? 자, 여기 이제 케이싱이 있고 여기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자, 이렇게 권선이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자, N극, S극, 자, 도체가 회전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회전하는 여기 케이스 외경 이걸 우리가 내경이라고 할게요. 자, 내경을 그러니까 지름이 되겠죠? D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계좌가 회전하니까 이 계좌의 회전 속도 자, 계좌 속도를 자, V 얘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여기 도체 하나, 요 코일이 감겨 있는데 코일이 감겨 있다는 뜻이 뭐죠?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우리가 도체 하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도체 한 개의 도체에 발생하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자, 그걸 우리가 EA라고 하면 EA는 뭐라고 그랬죠? BLV. 그래서 B가 자속 밀도인데 여기서는 BA니까 BA 자속 밀도 곱하기 그다음에 도체의 길이 L 곱하기 뭐죠? 속도 V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도체 한 개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속도라는 게 사실 뭐예요? 자, 자석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자석은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 여기서 빙글빙글 계속 도니까 원운동하죠. 자, 근데 이 바깥에 요 케이스 지금 요 케이스 내경의 지름이 뭐예요? D죠? 자, 그러면 요 원둘레는 어떻게 계산하죠? 원둘레는 파이 D죠. 파이 D. 파이 D가 원둘레죠. 그리고 얘가 이 원둘레를 1초에 몇 번 회전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전을 RPM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RPM N으로 하면 이건 분당이잖아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초당 몇 번 돌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파이 D가 뭐예요? 요 길이, 원주의 길이에 그다음에 1초에 얘를 몇 번이나 왕복해 회전했느냐? 그럼 그 뭐가 나와요? 거리가 나오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초당 거리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속도 V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자, 요 N이라는 게 뭐죠? N이라는 게 우리 동기 속도. N은 P분의 120F가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파이 D 곱하기 60분의 1, 그 다음에 P분의 120F. 자, 그러면 요거 날아가고 2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식이 나온다? 자, P분의
E 그다음에 파이 D 자 그다음에 여기 F가 있죠? F 자 그래서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V를 어디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넣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 A는 자 BA L의 뭐죠? P의 E 파이 D F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자석 파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 자 2 파이 F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전기자 권선 하나의 도체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자석 파이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주파수 F를 곱하면 나오는 전압이 바로 뭐다? 이 도체 하나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값이다. 자 그러면은 전체 도체에 형성된 유도 기전력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도체 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 도체 수를 곱하는데 지금 얘 권선이 어때요? 동글동글하니까 자 요거 하나가 아니라 요거 하나가 가서 이렇게 오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권선이 총 몇 개냐? 권선 총 개수를 우리가 W라고 한다. 근데 이게 요쪽 권선 있으니까 EW가 된다. 자 그러니까 EW를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예, 요 동기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체 유도 기전력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이 A 값은 이제 EA 다시가 되겠죠. 자 그럼 2 곱하면 4.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W 가져오고 W 파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EA 값은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자 그래서 평균값을 우리가 무슨 값으로 변경해야 되냐면 자 시료값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자 시료값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용률이라는 걸 곱해주는데 그 값이 1.11이다. 그래서 1.11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2는 4에다가 1.11을 곱하니까 4.44 F 그 다음에 W 파이가 된다. 이게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체 유도 기전력의 값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에 보면 자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게 무슨 건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 분포권이고 단절권이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분포권이고 단절권이다. 자 그런데 자 분포권이고 단절권일 때 자 이 전압인데 자 만약에 이제 무슨 권이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한참 떠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분포권과 단절권의 그 라고 가정한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예, 제가 너무 긴장했네요.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분포권과 단절권의 반대가 뭐죠? 분포권의 반대. 예, 집중권이죠. 예, 집중권. 그 다음에 전절권. 일대. 자, 요 수식이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그 동기 전동기가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권을 사용한다? 분포권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고 단절권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권이나 전절권을 쓸 때보다 분포권을 쓰면 요 전압이 떨어져요. 전절권도 단절권을 쓰게 되면 전절권을 쓸 때보다 전압이 떨어져요. 자, 근데 두 가지를 더 쓰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자, 집중권일 때는 1, 전절권일 때는 1인데 분포권으로 쓰면 쉽게 말해서 0.9, 그다음 단절권일 때는 뭐 0.9 이렇게 자 어떻게 돼요? 기전력 값이 낮아지죠. 자, 그런데 실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니까 자, 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값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분포권에 대한 개수랑 단절권에 대한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낮춰서 쓰는지는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도 기전력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누구의 유도 기전력? 동기기. 자, 동기기는 자,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직류기에 대한 유도 기전력 얘기는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진 않았었죠? 자, 그 이유가 뭐다? 교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좌우간 요 전압에 뭘 적용시켜줘야 된다? 분포권과 단절권의 개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분포권의 개수가 바로 뭐냐면 분포권의 개수가 자, K D고 자, 단절권에 대한 개수가 K P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곱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2는 자, 4.44 있죠? 분포권 개수 KD 거기다가 자 단절권 개수 KP 거기다가 FW 파이 이거 똑같죠? 예, 그러니까 자 무슨 권 집중권 전절권으로 했을 때보다 분포권 단절권으로 하면 유도 기전력이 더 떨어진다. 왜? KD나 KP가 1보다 낮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분포권과 단절권은 이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자 수업을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부 마치고 네, 잠깐 쉬셨다가 2부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예, 교재 143페이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3페이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동기기에 유도 기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기기의 유도 기전력은 자 앞에서 계산했죠. 자 2는 어떻다? 자 4.44 그다음에 F 이건 주파수죠. 그다음에 W 도체 그 권수 그다음에 파이 자 요게 전압이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였죠? 요거는 자 집중권의 자 전절권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대부분 자 분포권과 자 단절권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분포권 개수인 자 KD와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인 KP를 곱해줘서 자 우리가 사실 쓰는 거는 어떻다? 유도 기전력의 전압 크기는 자 4.44에 KD 곱하기 KP 곱하기 FW 파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일부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면 자 집중권 단절권보다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KD가 1이 아니고 뭐 0.95 아니면 뭐 0.9, 0.8 단절권도 마찬가지고 1보다 작아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값보다 좀 작아지겠죠. 자 그럼 이걸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부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고 그럼 분포권이 뭐고 단절권이 뭐고 그 다음에 분포권 개수라는 KD는 어떻게 구하고 단절권 개수라는 KP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4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 이하를 보시게 되면 자 분포권 개수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전기자 권선법에서 한극 한 쌍의 홈수가 2개 이상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분포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 집중권이 아니고 한극 한 쌍의 홈수가 하나일 때는 집중권이라고 하지만 2개 이상일 때는 뭐라고 한다? 분포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분포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극이 있어요. 여기에 n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n극에 지금 이게 한 쌍이에요. 한 쌍이라는 게 뭐야? 코일 하나잖아. 그렇죠? 코일 하나. 그렇죠? 그럼 이게 a가 되고 이건 a 다시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예.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우리가 그 y 권선, y 결선, 델타 결선 하게 되면 요 뜻이다 이거지. 자 근데 한극의 홈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다 이거. 분포.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분포권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하나의 권선과 이 하나의 권선과 이 하나의 권선이 바로 뭐다? 이렇게 알파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당연히 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홈, 이렇게 홈, 이렇게 홈, 홈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간격이 바로 알파다 이거예요.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이.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자석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석이 이동하면, 자, 여기랑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자, 이런 사인파가 발생하는데, 자, 이거를 A 다시, 이거를 A2, 이거 요쪽 세 번째를 A3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값이 어떻게 된다. 자, 이게 A 다시 거면, 자, A2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요 간격은 얼마? 요 간격은 그렇죠. 여기 알파만큼. 그러면 여기 요 점점 세 개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예요?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거. 위상차가. 자, 그래서 이 홈 간격만큼 알파만큼 차례로 뒤지게 됨으로써,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파형으로 안 그리고 벡터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 요 하나 A 다시가 그다음에 B 다시 저기 요게 A2 다시는 이렇게 요만큼 요게 알파라고 치면 2 다시.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요게 알파라고. 그럼 A 땅땡땡. 자, 이거는 실제 파형으로 그린 거고 이건 벡터도로 그린 거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1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 1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분포권인데, 자, 이제 분포권 개수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아까 지금 권선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면, 자, 요게만큼 알파, 요거만큼 알파, 이 간격이 떨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렇게, 요게 알파, 요게 알파, 자, 요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를 다시 그린 건데, 자, 그래서 요 E1은 요렇게, 그 다음에 E2는 약간 요만큼 각도, 이렇게 E2, 자, E3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벡터를 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건이에요? 분포권으로 가는 거예요. 분포권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요 세 개의 권선에 있는 유도 기전력은 이런 벡터 합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분포권 개수라는 건 뭐냐면, 분포권 개수 KD는 뭐 분의 뭐냐면, 자, 여기 ER 다시에 분의 ER이라고 돼 있는데, 요 ER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합성값 ER. 자, 그런데 ER 다시가 바로 뭐냐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집중권이라고 하면 분포권이 아니라, 자, 분포권이 아니라 집중권이라고 하면, 이게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 한 직선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뭐보다, 이게 바로 뭐예요? ER 다시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무슨 권이에요? 집중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ER은, 예, 분포권에, ER은 분포권에 의한 거예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집중권으로 된 게 1이라고 하면, 분포권으로 된 거는 0.9나 0.95, 0.8, 0.85 이렇게 집중권으로 한 거보다 작아진다 이거예요. 왜? 이게 꺾였잖아요. 꺾였잖아. 그러니까 길이는 작아진다. 그래서 자, 분포권 계수 KT는 자, 집중권일 때의 크기 ER 다시 분의 분포권일 때 크기 ER로 나눠주면 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면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1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ER 다시는 뭐예요? ER 다시는, 자, 집중권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E1, 그다음에 E2, E3 쭉 직진이죠. 그러면 요 하나를 그냥 2라고 표현하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3이다. 자, 그다음에 KD, 자, ER은 요 값이 ER이다. 합성값이. 이거 이해되셨을 텐데, 자,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각도, 요 각인데, 자, 요 각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 각은, 자, 한극 항상의 홈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게 m상 발전기다. 만약에 3상이다. 그러면 이제 m은 3이 되겠죠. 만약에 2상 발전기다. 자, 그러면 m은 2가 된다. 그래서 그 m 곱하기 n을 m 곱하기 n을 우리가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요 값이 된다. 요 얘기예요. 요 삼각형 하나에. 이 삼각형 하나의 각도가, 자, 파이를 뭘로 나눠준 거다? m 곱하기 n으로 나눠준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자, 화면 지우고 이야기 드릴게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요 크기가 2라고 그랬죠. 그럼 요건 3이잖아. KT가 분모가 3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함수로 구한다 이거예요. 삼각함수로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크기를 구하면 돼. 여기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자,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90도로 선을 내면 이게 삼각형이잖아. 여기 삼각형. 그렇죠? 그럼 요 각도는 얼마냐 이거. 요 각도는 알고 있잖아. 요 각도는 m 곱하기 n 분의 파이라며. 그럼 요 반은 당연히 2로 나눠준 거지. 그렇죠? 2m 분의 파이가 바로 요 하나의 각도라고. 그렇죠? 자, 그럼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 크기는 사인 2mn 파이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요 반지름 r. r이 대문자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r. 그럼 이 r 곱하기 사인 2mn 분의 파이가 바로 뭐예요? 요 크기야. 그럼 요 2는 뭐야? 요 크기가 두 개잖아. 두 개. 자, 그러니까 2는 어떻게 돼요? 2는 2 곱하기 반지름 r. 이거 그대로. 그다음에 사인 뭐예요? 2mn 분의 파이. 그게 요 값이에요. 요 값. 그럼 요 3이는 뭐겠어요? 여기에 이제 3만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n을 넣어주면 되지. 자, 그럼 요 전체 길이가 되는 요거 여기 전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 꼭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삼각함수.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선을 긋고 나서 요 각도가 얼마냐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각도가. 이 각도가. 자, 요 하나의 각도가 뭐였어요? 요 하나의 각도가. 자, mn 분의 파이였잖아요. mn 분의 파이. 그렇죠? 아, 요거 하나의 각도가, 자, mn 분의 파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 몇 개 있어요? 요게 n 개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n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날아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의 각도가 얼마예요?
n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반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러니까 2m 파이가 되는 거죠. 요 각도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우선 내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사인으로 그대로 구하죠. 뭐죠? 자, 사인 2m 파이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 r을 곱하면 요 값이 되잖아요. 그럼 요 전체 길이는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네요. 자, 이 r은 뭐죠? 이 r의 사인 2n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요 밑에 여러분들이 대입하시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자, KD 값. KD는 뭐다? 분포권 계수다. 그래서 요거 삼각함수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니까. 자, 분포권 계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2R 다시는 뭐라고 그랬죠? 집중권일 때의 크기. 그다음에 2R은 자, 분포권일 때 그 합성 벡터 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크기 아까 구해줬죠? 자, 2R 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중권일 때는 요 n자 붙은 건 이해되시겠죠? 아까는 세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 n개. 자, 요 그대로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2 날아가고 2 날아가고, 그다음에 R 날아가고 R 날아가고. 그러니까 자, n 사인 2mn분의 파이 분의 사인 2n분의 파이.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암기하실 좀 필요는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기사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건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분포권 계수 KD. 자, 앞에서 지금 KD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자, 2R 다시 분의 2R로 구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삼상 한번 볼게요. 삼상일 때. 자, 한극 한 상당 홈수가 하나다. 자, 그럼 이건 무슨 건이에요? 집중권이에요. 집중권. 자, 그러니까 집중권은 이 KD가 당연히 1이죠. 1. 그대로라고. 자, 그런데 자, 한극 한 상당 홈수가 2개, 3개, 4개. 자, 이건 무슨 건이에요? 분포권이다. 이게 분포권. 자, 분포권이가 되면 KD 값이 어떻게 된다? 0.966 작아지죠? 더 0.960. 홈수가 많아질수록 0.958.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 기전력 값 2가 유도 기전력 값이 낮아진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고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거는 교재 14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자, 분포권의 개수인데 누구에 대한 거냐면 고조파에 대한 거예요. 고조파. 자, 고조파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앞에다가 이제 뮤를 곱해줬죠. 여기 보면 이제 뮤가 곱해졌는데 어차피 상수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자, 요 고조파 분포 개수를 보면은 자, 이건 뭐예요? 자, 한극 한 상당 2개, 3개, 4개의 홈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포권이다. 이건 알겠다 이거죠. 분포권인지는. 자, 근데 이건 뭐냐면 KD1, KD3, 자, KD5, 7이 뭐냐면 KDN은 뭐냐면 자기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기준 주파수다. 자, 그런데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요. 자, 얘들이 바로 뭐냐면 고조파다 이거예요. 자, 기준 주파수는 앞에서 얘기한 거 윗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0.966, 0.960, 0.958로 조금만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는 어때요? 특히 7고조파 같은 경우는 뭐 5고조파도 0.9가 아니라 0.25, 0.21 확 떨어지죠. 자, 무슨 얘기다? 자,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 성분 저감에 자,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 성분 감소. 자, 요 부분이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파형이 개선된다. 파형이 개선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자, 파형이 깨끗해진다. 사인파로. 자, 그래서 분포권 계수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교재 1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1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앞에서는 이제 분포권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는 뭐다? 단절권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얘기예요. 자, 단절권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단절권 개수인데 단절권은 자, 전절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전절권과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인데 자, 코일이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일이 들어갈 때 코일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이거 무슨 권이에요? 전절권이다 이거예요. 이 위치에 가면. 거의 딱 같은 크기잖아요. 자, 그런데 단절권이라는 건 뭐다? 자, 이렇게 코일을 연결해서 갈 때 여기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전절권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절권일 때는 자, 이게 이제 여기 하나에 생긴 거예요. 그럼 전절권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여기 2, 여기 2.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2,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때요? 저 베타만큼 비율만큼 못 미쳤죠. 크기가 베타만큼 크기죠. 자, 그러면 실제 이걸 베타도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인다 이거예요. 각도는 얼마로? 예, 베타 파이만큼. 자, 그래서 화면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전절권일 때는 이렇게 크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2해서 2, 2가 되는데 지금 단절권으로서 이만큼 여기 갔으면 전절권이었는데 지금 이 위치에 왔잖아요. 짧게 왔죠. 뭐만큼? 베타만큼. 자, 그러면 자, 요 각도 베타 파이만큼 해서 이렇게 꺾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합성 기전력은 어때요? 요 값이다 이거 요 값. 이 값.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단절권 개수예요. 자, 단절권 개수는 우리가 KP라고 하는데 KP인데 이것도 역시 2R 다시분의 2R이에요. 그럼 당연히 2R 다시는 뭐가 되겠어요? 2R 다시는 예, 전절권이에요. 전절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요 크기는 얼마예요? 그냥 이 2잖아요. 그럼 요 크기는 얼마예요? 요 크기는. 자, 요 크기는 똑같이 삼각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직으로 자, 선을 하나 내렸어요. 90도죠? 자, 그럼 각도는 어떻게 돼요? 요 각도는 당연히 2분의 여기 베타 파이니까 2분의 베타 파이죠. 자, 그러면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 크기. 자, 이 크기는 사인 함수로 구하는 거잖아요. 사인 뭐죠? 사인 2 베타 파이. 거기에 뭘 곱하면 돼요? 여기 2.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반만 계산한 거죠? 나는 지금 뭘 알고 싶어요? 요 전체 길이를 알고 싶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2R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KP는 자, 2R 다시는 뭐예요? 2R 다시는 요거잖아. 그러면 2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2R은 자, 단절권에 의한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 2의 자, 사인 2의 베타 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 2 날아가고 2 날아가니까 자, KP는 어떻게 된다? KP는 사인 자, 2분의 베타 파이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교재 14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단절권 개수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나왔던 분포권 개수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자, 이번에 KP 단절권 개수는 자, 이게 뭐예요? 10분의 9. 자, 폴 피치가 이제 그 피치가 10개, 홈수가 10개다 이거지. 자, 그런데 10개에 맞춰서 10개마다 지금 자, 권선을 넣은 게 아니라 10번째가 아니라 9번째에다 못 미쳐서 지금 권선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약간 못 미치니까 0.988 좀 작아졌는데
더 못 미치니까 더 작아지고 그래서 0.866까지 낮아지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 단절권을 쓰느냐? 자 고조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를 보니까 자, 무슨 일이 있냐면 KP1은 기본파예요. 기본파. 요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인데 자 보세요. 자 5분의 4로 하니까 5고조파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7분의 6으로 하니까 어떻다? 7고조파가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6분의 5로 하니까 어때요? 고조파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고조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 자 고조파가 저감되면 어떻다? 출력파형의 사인파가 이뻐진다.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14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기전력의 파형을 요 기전력이라는 건 지금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예,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여기 기전력 2가 되겠죠. 자 이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예쁜 정연파로 나오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 기수 고조파 성분. 자 기수 고조파라는 건 홀수 고조파라는 거죠.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9고조파. 자 이 고조파 성분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다. 이제까지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그리고 앞에서 또 나왔어요. 삼상건선을 무슨 결선으로 결선한다. 이건 지금 발전기 부분이죠. Y 결선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고 자 그러면 또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또 하도록 할게요. 분포권의 효과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한극 한 상당 홈수가 몇 개래요? 4개래요. 자 한극 한 상당 홈수가 4개라고 그랬죠. 근데 삼상 발전기예요. 삼상. 자 그러니까 m, n이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자 파이를 어떻게 한다? m, n, 4, 3, 12로 나눠준다. 자 그렇게 되면 대략 이게 15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떠냐면 자 이거예요. 한극 한 상당 홈수가 4개. 하나 둘 셋 넷 홈수가 4개예요. 홈이 4개니까 여기 코일이 4개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뭐 이게 R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4개 S상, 그 다음에 또 4개 T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쉬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4개로 돼 있으면 아까 분포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권선 하나에서 이 도체 하나에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파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구조상 만들어 보면.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권선에서는 요런 파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요 계산에 의해서 자, 얘랑 몇 도 차이 난다? 15도 차이 난다. 그 얘기는 뭐다? 요 파형하고 여기서 2원, 그다음에 2투 파형하고 몇 도 차이 난다? 15도 차이 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개가 어떻게 된다? 합쳐진다. 합쳐지면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 자, 요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 합성 기전력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한 예?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자, 어떻게 한다? 정연파로 개선한다. 그 얘기가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도체에는 이렇게 정연파랑 조금 다른 이상한 모양의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예쁜 정연파 기전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개선된다. 자, 그러면서 고조파가 저감된다. 자,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분포권의 효과라고요.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Y 결선의 효과라고 나는데 Y 결선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게 Y 결선이잖아요. 중성점 나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선간전압 어떻게 구해요? 선간전압은 자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게 선간전압이죠. 자 이게 선간전압 계산하니까 요 수식에 의해서 자 고조파가 저감된다. 요 차에 의해서 제3 고조파는 저감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151페이지죠?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할게요. 151페이지인데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요 그림은 자 단절권의 효과예요. 단절권.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그림이 자 코일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코일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전절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보다 못 미쳐서 여기에 들어가든 이렇게 코일이 생성되면 자 얘네들은 바로 뭐다? 자 단절권이다 이거죠. 단절권. 자 그런데 자요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 같은 경우는 자 6분의 5 피치예요. 6분의 5 피치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제5 고조파랑 어떻게 된다? 예, 딱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를 삭제시켜준다? 5 고조파를 없애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조파를 없애는 등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그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내용을 읽고 좀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예. 요즘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이제 승선할 준비도 하시고 지금 가뜩이나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고민하실 거나 준비하실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 수업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진도가 조금씩은 빨라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전기기기나 전기 관련 과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어렵겠지만 지금 수업 나가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너무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그 후에 전기기기나 전기가 익숙해지시면 나머지 부분은 또 그때 가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151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었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저번 시간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유도 기전력이었어요.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동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기기. 자, 동기기인데 동기기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뭐죠? 예, 동기 발전기예요. 자, 이 동기 발전기들은 대부분 뭐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구조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예, 계자와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계자는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자석. 영구자석 아니면 전자석. 전기자라는 건 뭐죠? 예, 도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권선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전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예, 회전 계좌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선하셔서 운영하셨던 발전기들이 대부분 동기 발전기이고, 그리고 그 동기 발전기들은 계좌와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계좌는 대부분 이제 전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전자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직류를 공급해야 되겠죠. 이 직류를 공급해줘서 뭘 제어하는 거죠? 예, 계좌 전류 IF를 올리거나 낮춰서 이 계좌 자력선 파이를 제어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자력선 파이를 왜 제어했죠? 예, 우리가 E는 K 파이 N이라는 기본 공식에 의해서, 자, 유도 기전력은 회전수 또는 자속에 비례하는데, 회전수는 대부분 고정돼 있죠. 왜? 동기 속도로. 자, 그래서 뭐만 갖고 자속 파이를 상승시키면 유도 기전력이 상승하고, 자속 파이를 떨어뜨리면 유도 기전력이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석에 DC를 공급해서 IF를 제어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여자기라고 했어요. 여자기. 그리고 이 여자기가 오늘 쭉 다 얘기를 하겠지만, 자동으로 전압을 조정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 여자기 제어를, 예, ABR,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얘기를 이제 진행해 갈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저번 시간에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유도 기전력의 기본식은 E는 K 파이 N인데, 자, 이 수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자, 어떤 수식이 나왔죠? 예, 요 수식이 나왔어요. 유도 기전력 E는 4.44 주파수 F W 좌석 파이다. 같은 얘기다. 이거 같은 얘기. N이라는 게 뭐예요? RPM이잖아요. 그게 주파수지. N은 60, 자, N은 RPS 곱하기 62 RPM N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도다 어차피. 예, F. 자, 그다음에 자, 좌석 파이 그대로 있죠? W는 뭐냐? W는 뭐라고 했습니까? W는, 예, 한상의 권수다. 예. 자, 요 수식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4.44 뭐 상수니까 변한 거 없고요. 자, 속도가 빨라지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면 유도 기전력 올라간다.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자, 권수는 뭐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감겨 있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이미 고정된 거다. 자, 그리고 자속 파이, 그렇죠? 자속 파이 똑같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전기자 권선법. 전기자라는 게 동기 발전기는 계좌랑 전기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기자 도체 권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선을, 자, 무슨 권으로 감은 거?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았을 경우에 요 수식이 해당되고, 자, 그렇지만 보통은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는 게 아니라 무슨 권으로 감는다고 그랬어요?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자,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지 않고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감으면 뭐가 떨어진다? 유도 기전력값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식이 어떤 거죠? 바로 요 수식이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4.44는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FW 파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KD, KP라는 게 들어간다. 자, KD는 뭐다? KD는 분포 개수다. 분포권 개수. 자, KP는 뭐라고 했죠? KP는 단절권 개수다. 자, 얘네들은 1보다 2하다 이거죠. 이 두 개를 뭐라고 한다? 권선계수라고 한다. 권선계수.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집중권과 전절권으로 감는 것보다 무슨 권으로, 분포권이나 단절권으로 감는 게, 자, 유도 기전력값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곱했는데 얘는 1 미만이니까 뭐 0.95, 0.9, 0.85 이렇게 1보다 미만이니까 그걸 두 번이나 곱하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압을 낮추느냐?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예. 이 파형을 사인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고조파를 저감시키려고 한다. 자,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분포권과 단절권이 뭐냐? 분포권과 단절권이,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우선 집중권과 분포권을 비교하면 어떤 거죠? 집중권은 뭐예요? 자, 여기, 자,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으면, 자, 여기 권선 홈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N극, S극이 하나만 있다. 자, 이게 집중권이다. 자, 분포권은 뭐예요? 여기 여러 개가 있다. 자, 지금 얘기는 한 상당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상당. 자, 한 상당, 자, 하나의 홈만 있으면 집중권인데 분포권은 여러 개가 있다. 자, 그럼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위상 차이 알파가 존재하는데, 위상 차이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다? 자, 요게 A, B, C라고 하면 A에서 이런 파형이 나오면 B에서 이런 파형이 나오고 C에서 이런 파형이 나온다. 자, 여기 뭐다? 이게 바로, 예, 여기 알파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이걸 더하면 좀 예쁜 사인파가 나온다. 그 얘기였어요. 자, 이게 집중권과 분포권의 차이였고. 자, 그리고 화면 다시 지우고, 자, 전절권과 단절권은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 N극 있고 S극 있다. N극 있고 S극 있다. 자, 그러면 딱 요 간격에 맞춰서 여기다가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하면 전절권인데,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한다. 자, 못 미쳐서 배치하죠? 자, 이게 단절권이다. 왜 그런다? 예, 유도 기전력 값은 낮추겠지만, 자, 고조파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깨끗한 정연파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143페이지 그림 보면 지금 이제 분포권 계수. 자, 분포권 계수는 우리가 KD라고 했었는데, 자, 분포권 계수는 뭐라고 그랬죠? 예, 집중권은, 자, 집중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요 홈 하나에 선이, 자, 도체가 3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N극이다. 그러면 한 극에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포권은 뭐다? 자, 이게 N극이라고 하면 요 N극 사이에 지금 도체가 3개가 요 각도만큼, 알파 각도만큼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집중권으로 갚으면 한 홈에 요 3개를 같이 다 꼽으면 되겠죠? 하지만, 자, 여기 분포권은, 자, 분포권은 이렇게 알파만큼 차이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 설치를 한다. 자, 이게 분포권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벡터도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자, 집중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하나, 둘, 세 개 똑같은 게, 여기 1, 2, 3 똑같은 게 똑같잖아요. 그게 합쳐지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벡터도 E1, 그다음에 E2, E3, 이것도 E1, 뭐 E2라고 할게요. E2, E3. 자, 이렇게 된다. 자, 하지만, 자, 이건, 자, E1, E2, E3, 자, 알파각만큼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E1, E2 알파각만큼, 그다음에 E3 알파각만큼, 그래서 자, 이렇게 벡터 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의 차이다. 길이가 짧아졌죠? 예, 길이가 짧아졌다. 자, 그래서 여기 분포권의 개수 설명하는 거다.
지금 144페이지에 요 수식 암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KD는 뭐예요? KD는 자 분포권 계수잖아요. 분포계수. 자 공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저번에 풀어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N은 뭐라고 그랬어요? N은 한극 한 상당의 홈수. 홈이 몇 개냐?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였죠? 자 한극에 한 상당 하나 둘 셋 개의 홈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N이다. 자 그다음에 M은 뭐예요? M은 예, 몇 상? 자 M상 발전기. 보통 우리는 뭐겠어요? 예, 3상 발전기가 되니까 자 M은 보통 3이 되겠죠. 3상 발전기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게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다? KD를 구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포 계수 KD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3상인데 한극당 한 상당 홈수가 하나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집중권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집중권. 그래서 KD가 1이 된 거죠. 뭐 1이 됐으면 집중권 같은 경우는 이게 집중권. 나머지가 분포권. 분포권이니까 0.96, 0.95, 0.6 이렇게 낮아지죠? 그럼 뭐가 낮아지는 거죠? 예, 유도 기전력 값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절권이에요. 단절권. 자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였죠? 예. 자 그래서 자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 요게 피치 간격이다. 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 거리가 자 피치다. 하나의 피치인데 자 여기에 코일을 이제 도체를 설치하고 자 여기에 설치하면 자 이게 무슨 권이다? 예, 전절권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자 여기에 설치하고 못 미쳐서 설치한다. 홈이 여기 있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단절권이다. 자 그걸 벡터도로 그린 뭐다? 전절권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 2 두 번째 2 자 요 크기가 된다. 하지만 자 하나 주고 얼마만큼 자 베타 각도만큼 자 요렇게 꺾인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다. 자 요것보다 자 요게 작죠? 예.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낮다. 자 앞에서 다 얘기한 거고 단절권 계수 구하는 식은 자 요렇게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자 단절권 계수 KP는 자 요렇게 된다. 자 이게 뭐죠? 예, 홈이 10개인데 10개 홈이 피치 하나의 피치죠. 예, 근데 10번째 안 하고 9번째 했다. 자 요거 다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15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를 보시면 자 전기자 반작용과 리액턴스예요. 자 전기자 반작용은 뭐죠? 전기자 반작용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 자 직류기에서도 하신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도 해볼게요. 자 제목이 평형 3상 교류에 의한 회전 기전력이네요. 자 우선 요 얘기부터 할게요. 평형 3상 교류에 의한 회전 기전력, 기자력, 기전력이 아니라 기자력입니다. 자 기자력은 뭐죠? 기자력. 우리가 앞에서 기자력 F는 뭐라고 그랬죠? NI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페어 턴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기자력은 자 앞에서 한 거예요. 예,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랬어요. 기자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도체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 이거예요. 자 이 N이 바로 뭐예요? 이 코일을 얼마나 감았냐, 몇 턴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를 공급해요? 직류를 공급해요. 자 그러면 여기 전류 I가 들어가요. 자 I가 커지면 자 무슨 얘기다? 자 많이 감으면 뭐가 커진다? 기자력이 커진다. 전류값이 크면 기자력이 커진다. 그런데 이 기자력이라는 건 뭐다? 바로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자속 파이의 힘이다. 자 그래서 N이 크거나 I가 크면 자속 파이가 크다. 바로 그게 기자력인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회전 기자력이에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요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동기 발전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 다 했고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니까 자 케이스에 자 전기자가 감겨 있다. 3상이죠 보통? 예, 3상이다. 만약에 3상이라고 가정하면 코일 한 상, 두 상, 3상이 자 120도 간격으로 감겨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전기자다. 자 그리고 회전 계자형이니까 자 회전자는 N극, S극 자석이다. 이 자석이 영구 자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니까 자 바깥의 원동기에 의해서 자 회전자가 회전한다. 자 회전자가 회전하면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요 코일에는 뭐가 유도된다? 그렇죠. 유도 기전력 2가 6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뭐 1번, 여기를 2번, 3번 코일이라고 가정하면 자 1번 코일에 자 이런 유도 기전력이 6이 되고 그다음에 120도 떨어져서 자 2번 코일에 자 이런 유도 기전력이 6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런 유도 기전력이 6이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게 동기 발전기고 회전 계자형 3상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 유도 기전력을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평형 3상 교류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코일에 이런 평형 3상 교류가 생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이런 파형이 생김으로써 여기에도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기자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에도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6이 되면서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기자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기자력이잖아요. 기자력이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턴수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전압이랑 똑같이 생겼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또 기자력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기자력은 일반 기자력이 아니라 뭐다? 회전 기자력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기자력이 생기니까 이 기자력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자,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도록. 자,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에서 자, 유기된 이 회전 기자력이 어느 기자력에 영향을 준다? 예, 계자 기자력에 영향을 준다. 그게 바로 뭐다?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여기 평형 3상 교류에 의해서 회전 기자력이 발생하고 그 회전 기자력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계자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다. 전기자에서 회전 기자력이 생겨서 계자를 방해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화면을 지우고 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앞에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제가 천천히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곡차곡 하나하나 좀 쉬운 것부터 이해해서 좀 어려운 것들을 적응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차곡차곡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 평형 삼상교류, 그다음 회전 기자력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리액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계속 이 뒷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자, 리액턴스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지 벡터도 보는데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저항, 그리고 두 번째 리액턴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이렇게 하죠. 1번, 2번, 3번 임피던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알고 계신 거죠? 자, 알고 계신데, 자, 저항이라는 거는, 자, 한번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저항 R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I 제곱 R에 열 손실이 발생해요. 맞죠? 자, 그러면 리액턴스는 뭐죠? 임피던스는 뭐고? 비슷한 개념이죠? 자, 비슷한 개념인데, 자, 우선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자, 제가 너무 깊이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제가 전기기기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기기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까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는 직류 교류 공통이에요. 직류 교류 다 공통이에요. 자, 그런데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어차피 단위는 뭐죠? 얘도 오음이에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콘덴서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뭐죠? 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2파이 FL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단위는 오음이다. 자, 그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 이것도 오음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도 이 리액턴스라는 것도 사실은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저항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 저항.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유사 휘발유 아니니까 유사 저항이거나 이걸 반응 저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얘도 저항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 저항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얘는 좀 다르다 이거지. 뭐가 다르냐면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위상을 지연시킨다 이거예요. 위상을. 자, 그래서 자,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자, 전압이 이렇게 V가 있으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 예, 90도 지연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전류 파형. 몇 도? 90도 지연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했잖아. 그렇죠? 용량성 리액턴스는요. 반대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전압 파형이 있으면 전류 파형이 자, 이렇게 90도 앞서갔어. 전류 파형이. 그렇죠? 90도 빨라. 좌우가 뭐예요? 전압하고 전류가 흔들어 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도로 그래서 벡터도로 그려요. 벡터도로. 자, 그래서 자, 이게 전압 파형이면 자, 유도성 리액턴스 전류 파형은 어때요? 자, 이렇게 90도.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게 전압 V면 90도 빨라. 그렇죠? 자, 이게 리액턴스예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뭐냐? 자,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도 뭐가 들어가요? 주파수 F. 자, 그러니까 얘네는 DC 직류는 안 되고 어디서만 돼요? AC 교류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뭐다 이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아, 그리고 또 뭐예요? 전력 소모가 없어요. 저항은 I 제곱 아래 열 손실을 일으키지만 자,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나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어떻게 방해? 90도 지연시키거나 이거 잘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예, 90도 지연은 이쪽이죠. 예, 90도 빠른 건 여기 있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얘는 열 손실을 일으키면서 방해를 해요. 손실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용량성 리액턴스나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어떻게 방해? 위상을 지연시키거나 위상을 빨리 시켜.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차이를 만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당연히 주파수 F가 들어가니까 DC에서는 못 쓰고 AC에서만 적용 가능한 거고 얘는 저항과 다른 점이 뭐라고요? 전력 소모가 없어. 지연을 시킬 수 있는데 전력 소모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뭐냐면 바로 이 저항 성분에 의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가 전압 V를 공급했는데 자, 그러면 저항 성분 R에 의해서 자, 전류가 요만해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 손실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한다.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하면 반대로 진짜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늦게까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다가 좀 늦은 시간이어갖고 제가 잘못했는데 자, 요거 지우고 네, 죄송합니다. 자, 90도 지연되는 건 뭐예요? 지금 각도는 이렇게 도니까 자, 요게 I고 이게 V예요. 자, 얘는 뭐예요? 이게 V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가 먼저죠. 예,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게 맞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할게요. 자,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면 임피던스라는 거는 자, 저항 아래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 손실이 생기고 전력의 손실이 생겨서 자, 크기는 작아졌죠. 하지만 어때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다 이거예요. 벡터도에 의해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뭐가 같다? 저항은 위상이 같잖아요. 위상이.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하면 자, 이렇게 전류가 90도 지연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자, 요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3이고 이게 10이다. 자, 그러면 요 3은 사라지고 자, 요 10은 뭐가 돼요? 7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뭐만 남았어요? 요 저항에 의한 거, R에 의한 거와 그다음에 이거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거. 그렇죠? 2파이 FL. 자, 요것만 남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예, 벡터 합을 한다. 자, 그러면 크기는 람다, 그다음에 각은 세타. 자,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임피던스다 이거예요. 임피던스. 자, 요만큼의 그러면 이 임피던스 값이 뭐다 이거예요. 자, DC든 교류든
뭘 방해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요걸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임피던스 ZL은 RL 요 저항 성분에 의한 저항 플러스 뭐죠? 자, J 오메가 L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J 오메가 L. 자, 요 J라는 게 뭐냐면 J라는 게 요거예요. 90도 지연됐다 이거예요. 여기가 실수축 허수축 얘기하잖아요. J가 있으면 허수축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실수축과 90도 위상 차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J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90도 위상 차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 그림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요 크기 람다는 어떻게 한다? 자, 루트 RL 제곱 플러스 자, 오메가 L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다. 그다음 각 세타값은 아크 탄젠트 자, RL분의 뭐다? 자, 오메가 L이다. 자, 이러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다 이거예요. 예, 전류 90도 지연되는 거다. 아니면은 90도 빨라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걸 벡터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유도성과 용량성이 보통은 뭐가 주로 맞냐면 유도성이 많기 때문에 용량성 그냥 사라지죠 보통. 그럼 유도성만 보이는 거야. 그럼 그거하고 뭐하고 자, 저항 성분의 값하고 뭘 한다고 벡터도로 하면 우리가 실제 요 값, 요게 바로 요 값이 임피던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 세타라는 게. 이 세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벡터도가 의미하는 바가 자, 요렇게 전압 부위 파형이 있어. 그러면 지금 요 R은 뭐냐면 요 R은 이거랑 위상이 같은 거야. 근데 요만해. 근데 크기는 작은데 위상은 같아. 자, 그러면 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야? 90도 지연된다며. 그럼 이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요 두 개가 합성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성돼서 결론적으로 이게 V면 자, 요거는 뭐야? R에 의한 거. 자, 요거는 뭐야? 2파이 F L에 의한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거예요. 이게 합성돼서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보인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위상 차이가 얼마 난다는 거죠. 위상 차이가 얼마 난다는 거야. 요거 세타만큼 난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예. 자, 크기는 요 크기가 바로 요게다 이거야. 요거다. 요 최대값이.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물론 얘도 뭐예요? 얘도 ohm이지. 예. 그다음에 임피던스. 그래서 이렇게 벡터도 하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54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154페이지 그림은 이미 이제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평형 3상 교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 전기자 기자력 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동기 발전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외부 안에 회전 계장이라서 계자가 돌고 있는데 그건 빼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3상 건선이 감겨 있겠죠. 그럼 어떻게 감겨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를 우리가 A 플러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감아서 요렇게 감아서 요리 뺀 거예요. 그걸 우리가 A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20도 이상 차로 뭐 이제 여기가 C다. 자, 그러면 여기가 C다. 그러면 C 이제 플러스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빼면 여기가 C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 B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 B 플러스다. 이렇게 하면 B 플러스는 아니고 B 마이너스이겠지만 우선 가정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다. 그다음 요각 세타값은 아크 탄젠트 자, RL분의 뭐다? 자, 오메가 L이다. 자, 이러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다 이거예요. 예, 전류 90도 지연되는 거다. 아니면은 90도 빨라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걸 벡터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유도성과 용량성이 보통은 뭐가 주로 맞냐면 유도성이 많기 때문에 용량성 그냥 사라지죠 보통. 그럼 유도성만 보이는 거야. 그럼 그거하고 뭐하고 자, 저항 성분의 값하고 뭘 한다고 벡터도로 하면 우리가 실제 요 값, 요게 바로 요 값이 임피던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 세타라는 게. 이 세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벡터도가 의미하는 바가 자, 요렇게 전압 부위 파형이 있어. 그러면 지금 요 R은 뭐냐면 요 R은 이거랑 위상이 같은 거야. 근데 요만해. 근데 크기는 작은데 위상은 같아. 자, 그러면 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야? 90도 지연된다며. 그럼 이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요 두 개가 합성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성돼서 결론적으로 이게 V면 자, 요거는 뭐야? R에 의한 거. 자, 요거는 뭐야? 2파이 F L에 의한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거야. 이게 합성돼서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보인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위상 차이가 얼마 난다는 거죠. 위상 차이가 얼마 난다는 거야. 요거 세타만큼 난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예. 자, 크기는 요 크기가 바로 요게다 이거야. 요거다. 요 최대값이.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물론 얘도 뭐예요? 얘도 ohm이지. 예. 그다음에 임피던스. 그래서 이렇게 벡터도 하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54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154페이지 그림은 이미 이제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평형 3상 교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 전기자 기자력 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동기 발전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외부 안에 회전 계장이라서 계자가 돌고 있는데 그건 빼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3상 건선이 감겨 있겠죠. 그럼 어떻게 감겨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를 우리가 A 플러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감아서 요렇게 감아서 요리 뺀 거예요. 그걸 우리가 A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20도 이상 차로 뭐 이제 여기가 C다. 자, 그러면 여기가 C다. 그러면 C
이제 플러스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빼면 여기가 C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 B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 B 플러스다. 이렇게 하면 B 플러스는 아니고 B 마이너스이겠지만 우선 가정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B 마이너스로 뺀 거예요. 요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형태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는 되시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전기자 권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요 안에서 뭐가 회전해요? 계좌가 회전하죠? 자, 그럼 계좌가 회전, N극, S극이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선, A 권선, B 권선, C 권선에 IA, IB, IC라고 하는 평형 삼상 교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리고 크기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E는 K 파이 N. 요 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위상 차이는 얼마? 120도. 왜? 요 A, B, C가 120도 간격으로 감겨 있거든.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한 번 감은 게 아니라 어떻게 감았어요? 여러 번 감았죠? 자, 그럼 요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디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권선에 유기된 유도 기전력이다. 그럼 여기 이제 선이 빼면 선을 뭐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으로 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전기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요 포인트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자, 요 포인트를 여기 30도 차인데 30도 간격인데 여기를 우리가 2번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요 1번 구역에서 보면 자, 이 1번에 대한 그림이 바로 여기 B고, 그다음에 2번에 대한 그림이 여기 C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안점으로 보실 내용은 뭐냐면, 자, A는 어때요? A는 최고점이야. 자, 하지만 자, B하고 그다음에 이게 C죠. C는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리고 크기도 A보다 절반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A 플러스로 전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저 A 플러스가 X 표시잖아. 그렇죠? X 표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A 플러스가 전류가 들어가니까 A 마이너스는 뭐예요? 전류가 나오겠지. 그렇죠? 요 그림이 있어. 여기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고 탁 나오잖아. 그렇지?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B는 어떻게 했어요? B 플러스는 B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가 반대야. 자, B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B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그럼 B 플러스로 나오면 그러니까 뭐야? 점이지. 자, 그러면 B 마이너스에서는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C는 똑같잖아. 그러면 C 플러스도 뭐예요? 나오는 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게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이라는 얘기지. 여기를 툭 끊어가지고 탁 펼친 거야.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합치면 동그랗게 만들면 이제 전기자 권선, 고정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되시겠죠? 이거 점점점 찍힌 거 전류가 나오는 거다. X 표시된 거 전류가 들어가는 거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전류가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선 전류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이 권선에 전류가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하니까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권선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렇죠? 자력선이 형성되는 거야. 자력선이. 그 자력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야. 기자력. 기자력 F는 NI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동기 발전기에 그 고정자에 전기자 권선이 3상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 회전하는 계좌가 회전하면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야. 120도씩. 그렇죠? 그런데 이 파형이 흐르기 시작하면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또 뭐가 생기는 거야? 기자력이 생기는 거야. 자력선이 형성돼. 근데 자력선이 방향을 갖고 있더라 이거야. 여기는 지금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기자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전류가 방향이 확 바뀌죠. 감소하는 방향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야. 다시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기자력이다. 이거야. 기자력. 그런데 이 기자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생긴 기자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가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A잖아. A 플러스 A 마이너스. 그쵸? 요 권선하고 요 권선은 A다 이거예요. 그럼 A는 크기가 어때? 2배다. 그러니까 크기가 2배인 거야. 여기서. 그쵸? 자, 그리고 또 여기도 A잖아. 크기가 2배인 거지. 자, 근데 B하고 C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요 크기가 반으로 준 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좌우간 이런 게 쌓여서 이런 사인파 형태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30도 이동하니까 요 상경이 되더라 이거지. 30도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A는 크기가 줄었어요. A는 크기가 줄었어. 어차피 내용은 같아. 나오는 여기 이쪽 방향, 자 여기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은 똑같아. 하지만 크기가 줄었어. 자, 그리고 B가 어떻게 돼? B가 0이 됐어. B는 꽝 됐어. 전류 안 흘러. 없죠? 예? 그 다음에 C는 어때? C가 커졌어. 자, 그래서 C는 이렇게, 그 다음에 C 들어가고, 자, B는 나오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사인파를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파형이 이 파형이란 요 파형하고 요 파형 차이가 뭐냐면 요 파형이 이쪽으로 30도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이 기자력은 이렇게 사인파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옆으로 이동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자, 요 삼상 권선에 의해서 여기 N극, S극 이렇게 기자력이 생겼는데 이 기자력이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전 기자력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회전 기자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동기 발전기 안에서 N극과 S극이라는 기자력이 계좌 기자력이 이렇게 회전하죠. 자, 그런데 바깥의 전기자 권선에서도 이런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요 바깥에서도 회전 기자력이 발생해서 얘도 돈다 이거예요. 얘도 뱅글뱅글뱅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이 계좌의 기자력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다? 전기자 반작용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면 여러분들 힘들죠? 예,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길면 그 집중도가 떨어질까봐 파일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꼭 두 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부가 되겠죠? 예, 앞에서 설명한 거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155페이지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 내용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미 그림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155페이지 보니까
회전 계좌형 교류 발전기. 회전 계좌형이 뭔지 아시죠? 회전 계좌형이라는 거는 자, 고정자에 권선이 감겨 있고, 그렇죠? 삼상의 권선이 감겨 있고, 자, 여기에 N극, S극, 요 회전자가 계좌라는 거죠. 자, 이 교류 발전기에 지금 여기가 전기자죠, 전기자. 여기가 계좌, 여기가 전기자인데 전기자 기자력 분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기자력 분포는 이런 사인파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전압 얘기한 게 아니라 뭐 N극, S극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 1에서 2까지 전류가 변하는 동안에 30도 정도죠. 그래서 요게 요 N극 S극 파형이 이렇게 N극 S극 파형이 30도 정도 이동했다. 1에서 2번 그 순간에. 자, 그러므로 전기자 기자력, 전기자 기자력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형성된 기자력이죠. 기본파 성분은 계자의 회전 속도와 같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전 계자, 저기 회전 계자라고 그랬죠. 회전 기자력이라고 그랬죠. 네, 회전 기자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자와 일정한 위치 관계를 갖게 되면 직접 계자의 기자력에 자, 그러니까 요 여기서 회전 기자력이 형성되고 어디에서 전기자에서 자, 여기서 생겨난 회전 기자력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그게 누구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여기 계자의 영향, 계자의 기자력에 영향을 끼쳐서 기전력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자 기전력이 기본파 성분은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계자 기자력에 영향을 끼치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가 아마추어니까 리액션. 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 깊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기자 기자력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전기자 기자력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 성분은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지 않으므로 계자에 대해 위에 설명한 것 같은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 중에는 전기자 권선만 세개하는 것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전기자 권선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속이 일부는 요 계자에 영향을 주고 일부는 계자에 영향을 못 주고 그냥 안에서 빙글빙글 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속 중에는 전기자 권선만 세개하는 것 안에서만 도는 거죠. 계자에 영향을 안 주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이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기자 누설 자속 아마추어 리퀴드 플럭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누설 자속으로 인한 작용을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 자, 리액턴스는 제가 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누설 자속이라고 하고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도 한다. 자, 얘네는 계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16페이지에 교재 156페이지에 자, 지금 현재 이제 전기자 반작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 자, 그러면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전력과 동상인 전류. 자, 기전력과 동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유도 기전력이 자, 이렇게 전압이 생겼으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위상이 같다 이거예요. 전류가 요 전류 위상이 같은 전류 I에 의해서 자, 회전 기자력이 만들어진다. 어디에? 자, 전기자에 고정자인 전기자에 생기는데 자, 이렇게 기전력 부위와 동상인 위상이 같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자력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어디가 최대냐? 자, 이게 N극과 S극. 요건 N극 S극은 뭐예요? 계자예요. 계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전기자 권선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코일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나오는 거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어디가 피크가 된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요 극 위에 있는 권선에 최대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최대의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최대 전류가 나온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자, 회전 기자력이 형성되는데 그 회전 기자력의 최대값은 이 N극과 S극 사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기자력의 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N극이니까 어때요? 예, 자력선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누구의 자력선이죠? 계자의 자력선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생긴 기자력이 이렇게 자력선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오면서 옆을 때리고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자의 자력선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력선이 어떻게 해요? 예, 90도, 딱 90도 꺾여 90도 각도로 자, 이렇게 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합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력이 이렇게 방향이 휜다. 그래서 이걸 왜곡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전기자 기자력은 여기 있는 전기자 기자력은 NS극 양극의 중간 측의 최대값을 갖는 정형파에 가까운 분포로 되어 자, 자극이 회전 방향의 자속을 감소시키고 자, 여기서 여기 회전 방향으로는 이제 방향이 거의 반대죠. 감소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증가시키는 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자속 분포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은 요 계자 자격 이게 계자 자격인데 자, 계자 자격과 전기자 각으로는 90도 방향 즉 횡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교차 좌화작용 또는 횡축 반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요건 뭐라고 했어요? 기전력과 동상인 전류에 의해서는 자, 이렇게 전기자의 자속, 전기자 자속이 자, N극 S극 중간이 최대가 되고 어떤 식이 된다? 자, 계자의 자력선에 전기각으로 90도 해서 횡축으로 영향을 준다. 누가? 어떤 식이 된다? 전류의 계자 자격에서는 방향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합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력이 이렇게 방향이 휜다. 그래서 이걸 왜곡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전기자 기자력은 여기 있는 전기자 기자력은 NS극 양극의 중간 측의 최대값을 갖는 정형파에 가까운 분포로 되어 자, 자극이 회전 방향의 자속을 감소시키고 자, 여기서 여기 회전 방향으로는 이제 방향이 거의 반대죠. 감소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증가시키는 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자속 분포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은 요 계자 자격 이게 계자 자격인데 자, 계자 자격과 전기자 각으로는 90도 방향 즉 횡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교차 좌화작용 또는 횡축 반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전력과 동상인 전류에 의해서는 자, 이렇게 전기자의 자속, 전기자 자속이 자, N극 S극 중간이 최대가 되고 어떤 식이 된다? 자, 계자의 자력선에 전기각으로 90도 해서 횡축으로 영향을 준다. 누가? 전기자 권선에서 만들어진 기자력이. 자, 이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다.
동상일 때 이렇다는 거죠. 동상일 때 뭐냐면 이번에는 전기자 권선에 유도된 유도 기전력이 전압 V가 이렇게 됐을 때 전류 I값은 90도 지연됐어요. 전류 I값은 90도. 자, 그러면 이 전류 I값에 의해서 자, 전기자 권선에 회전 기자력이 형성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90도 지연된 전류에 의해서는 자, 앞에 아까 동상일 때는 어떻게 되죠? N극, S극 사이가 최대의 기자력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90도 지연된 전류에 의해서는 여기 S극 위에가 최대 기자력이 된다.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암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어때요? N극은 자력선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어때요? 정면으로 마주치죠? 여기서도 N극이 나가는데 정면으로 마주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연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자 반작용은 자, 계자의 자력선이 이렇게 나가면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전기자 기자력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정면으로 부딪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자작용이라고 한다. 감자작용. 설명한 거하고 정반대. 90도 앞서는 전류. 전기자 권선에 만들어진 전압 V가 있는데 전류값은 이게 90도 빠르다 이거지. 90도. 자, 그럴 때는 N극이 최대가 돼가지고 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 이렇게 들어가는데 S극 이렇게 들어가죠. 계산도. 자, 얘는 뭐다? 예, 증자작용이다.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15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자 누설을 우선 보시게 되면요. 자, 전기자 누설은 전기자 전류의 기자력에 의해서 생긴 자속 중 전기자 권선만 세교하고 계자 철심을 자료로 하지 않는 자속을 전기자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자, 전기자 누설 자속. 자, 전기자 권선이라고 하는 건 자, 고정자에 이와 같이 전기자 권선이 120도 각도로 감겨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생기죠? 유도 기전력 이렇게 생기죠? 자, 그거에 의해서 여기 뭐가 흐른다? 예, 전류 I가 흐른다 이거죠. 그럼 이 전류 I에 의해서 자, 회전 기자력이 만들어지죠? 회전 기자력이 만들어져서 그게 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저기 N극, S극, 자, 자속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기자력 중에서 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요 안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애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그 누설 자속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네, 전기자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리액턴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리액턴스 밑에 설명이 나오고 우선은 이 전기자 누설 자속에 대해서 볼게요. 전기자 누설 자속은 여러분들 페이지 이제 158페이지 나와 있듯이 그림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이 S가 있어요. 파이 S는 자, 이렇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래서 파이 S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홈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홈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치차가 되겠죠? 전기자 치가 되는데 여기 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자, 이걸 파이 T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자, 치단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치단 누설 자속.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이제 전기자 본선에 보시면 코일 단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코일 변이 있죠? 자, 여기가 코일 변이고 여기가 코일 단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코일 단에서 생기는 누설 자속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코일 단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 밑부분에 보시면 158페이지 밑부분에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누설 자속이 변함으로 생기는 자기 인덕턴스를 전기자 누설 인덕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2파이 F를 곱해서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라고 요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가 뭔지 예,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159페이지. 예, 교재 1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동기 발전기의 특징인데 동기 발전기의 특성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특성 곡선은 이미 여러분들 직류기에서 이미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무부하 포화 곡선. 자, 직류기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자, 여기 특성 곡선을 보니까 X축은 뭐예요? 계자 전류, I, F예요. 계자 전류라는 게 뭐죠? 전기자와 계자로 이루어져 있고 계자는 전자석이니까 그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자, 자속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어요? 유도 기전력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X축은 계자 전류고 Y축은 단자전압 V예요. V. 자, 그런데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 여기서 어떤 그래프냐면 OA가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자, 익숙하시죠? 사실은 뭐 시작은 여기서부터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쭉 가면서 자,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 이유는 뭐다? 자, 요 밑에서 0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는 잔류 자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예, 자기가 포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데 또 무부하라는 게 뭐죠? 무부하라는 게 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뭐하고 뭐가 일치한다. 자, 요 단자전압 V가 뭐랑 일치한다? 예, 유도 기전력값과 일치한다. 자, 그게 바로 뭐다?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두 번째는 아마 160페이지 내용이 나올 텐데 포화율이에요. 포화율. 자, 포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무부하 포화 곡선. 요 OA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했어요. 네. 무부하 포화 곡선. 자, 부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도 기전력 값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요 무부하 포화 곡선에 자, 붙여서 요 무부하 포화 곡선의 직선 부분을 연장한 게 바로 OG라는 그래프예요. OG라는 그래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OA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점점점 자기 포화에 의해서 기울기가 감소하죠. 자, 그런데 OG는 뭐냐면 그냥 O에서 여기 접선을 통해서 쭉 직선으로 뽑았어요. 이거 직선이에요. OG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밑에 나와 있는데 OG를 우리가 공극선 에어갭 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공극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는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여기를 요 점을 P점이라고 하고요. 자, 요 점을 Q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R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뭐가 없으면 예,
포화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포화가 없으면, 자기 포화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IF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키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상승한다 이거예요. 뭐가? 전압이, 단자 전압 부위가. 자, 근데 요 포인트가 전격 전압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포화가 없었다면 PQ만큼의 계좌 전류를 공급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격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뭐 때문에? 자기 포화 때문에 QR만큼 더 뭘 공급했어요? 계좌 전류를 더 공급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격 전압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목표가 이 전격 전압이에요. 이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IF를 쭉 증가해요. 그러면 단자 전압이 쭉 상승하겠죠. 근데 만약에 포화가 없었다면 그냥 요 직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때 요만큼의 IF를 공급하면 그때 전격 전압이 생겼을 거다 이거죠. 포화가 되지 않았으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포화가 되죠. 포화가 돼서 어떻게 돼? 점점 기울기 감소해서 사실상 이만큼의 뭘 더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좌 전류를 더 공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화율이라는 거는 포화율 시그마는 포화율 시그마는 자, PQ가 뭐예요? 여기 걸리는 IF 계좌 전류값 분의 뭐죠? QR 포화 때문에 더 공급해야 되는 계좌 전류의 B가 바로 뭐다? 포화율이다. 포화율. 자, 그래서 자, PQ라는 건 뭐다? PQ라는 건 자기 포화가 없었다면 자, 이만큼의 IF에 의해서 전격 전압이 나왔을 거다. 자, 그런데 자기 포화 때문에 QR만큼의 IF를 더 공급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포화율이다. 자, 그리고 화면 지우고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얘기했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단락 특성 곡선이에요. 자, 단락 특성 곡선은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단락 특성 곡선이에요. 네, 곡선. 단락 특성 곡선. 자, 단락 특성 곡선은 바로 뭐냐면 OS가 단락 특성 곡선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자, 동기 발전기에 이 전기자 이 권선 이 부분을 쇼트를 시켜요. 쇼트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최대로 흐르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N극과 S극 전자석에다가 자, 뭘 공급하죠? 예, IF를 공급하는데 여기를 쇼트 시키고 나서 IF를 쭉 증가시키는 거예요. IF를 쭉 증가시키면 여기가 쇼트가 됐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X축은 이제 단자 전압이 아니라 전류예요. 전류. 여기 전류가 이제 얼마나 흐르느냐 이거지. IF를 쭉 증가시키면. 그래서 IF를 쭉 증가시키면 전류값이 쭉 커져요. 전류값이 쭉 커지다가 자, 이게 전격 전류다. 전격 전류를 만난 IF를 IF2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IF2. 그래서 요 곡선을 이제 단락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단락 특성 곡선은 특징이 뭐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 직선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 단락 특성 곡선에서 만나는 IF2가 바로 뭐다? 전격 전류에 만나는 거다. 전격 전류에 만나는 점이 IF2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1은 뭐였어요? IF1은 자, 이거는 지금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사용했던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무부하 시험시. 자, 여기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을 유지시키는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계좌 전류다. 자, 그다음에 IF2는 뭐였어요? IF2는 단락 시험이잖아요. 지금 그쵸? 단락 특성 곡선이니까 자, 단락 시험시 전격 전류. 지금 이게 전격 전류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격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단락비예요. 단락비. 자, 단락비는 뭐냐? 우리가 KS라고도 하는데 IF2분의 IF1이다. 자, IF2는 뭐라고 그랬어요? IF2는 단락 시험 시 전격 전류를 흐르는데 필요한 바로 계좌 전류. 그다음에 IF1은 뭐였어요? 예, 무부하 시험 시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바로 IF1이다. 그래서 단락비라는 거는 IF2분의 IF1이다. 자, 그래서 뭐 요 수식대로 본다면 발전기의 단락 전류에 대한 자, 무부하 전격 계좌 전류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락비라는 거는 발전기의 단락 전류에 대한 무부하 전격 계좌 전류의 비율이다. 자, 이게 단락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락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단락비가 크면 자, 이게 단락비가 크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IF1이 크다는 거잖아요. IF1이 크다는 건 뭐냐면 같은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기 위해서 뭐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전류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좌 전류를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코일이 들감겨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코일이 구리죠. 예, 구리보다 자, 철을 많이 사용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 도체가 부족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급의 길이가 크다. 당연히 그럼 뭐예요? 계좌 전류 크다. 그러면 누설 자속 낮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낮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낮다. 만약에 단락비가 작으면 자, 단락비가 작다는 얘기는 IF1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리가 많이 감겨 있다. 자, 단점은 그럼 구리가 많이 감겨 있으니까 뭐 자, 요거의 반대가 되겠죠? 단락비가 크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단락비가 크면 요거는 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인데 단락비가 크면 단점은 뭐 쇠가 많으니까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고 그 다음에 사이즈 크니까 중량 크고 그 다음에 뭐 자재비 많이 들어가고 쇠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재비 그 다음에 단락 전류 크고 그 다음에 철선 크고 자, 그래서 단락비가 작으면은 이제 요거의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 설명을 다 했어요. 첫 번째 뭐 설명했죠? 예, 첫 번째
OA 무부하 포화 곡선, 그다음에 OG 공극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포화율 얘기했어요. 포화율.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단락 특성 곡선 이야기했고, 단락비는 뭐다? IF2분의 IF1. IF2는 뭐다? 단락 시험 시 전격 전류를 흐르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1은 무부하 시 전격 전압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이렇게 설명 다 했습니다. 예. 161페이지에 자, 또 이제 직류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부하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축은 뭐다? X축은 예. 부하 전류. Y축은 단자전압 V가 되겠네요. 이건 I고 IL. 자, 그럼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럼 이거 무부하다 그랬어요. 무부하 때 여기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자, 전압과 유도 기전력이 같은 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단자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점점점 낮아진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동기기에서는 어때요? 자, 요렇게 정상적인 애는 뭐야? 파워 팩터가 1. 자, 이건 뭐다? 역률이 제로. 역률이 없다. 예. 자, 역률이 1일 때. 자, 역률이 1일 때. 자, 요렇게 된다. 정상적으로. 자, 그리고 역률이 자, 보면 지상 전류. 자, 전류가 전압보다 느린 거. 그러니까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큰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다? 전압이 더 확 떨어진다. 더 확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다? 자, 진상전류. 자, 이건 전류가 빠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전압이 오히려 상승한다. 부하가. 예. 자, 그래서 지금 동기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 자, 이것도 어차피 직육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